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 문재인 레임덕 궁궐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물어뜯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우리 엘리자벳 멤버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신다. 제가 이럴 때 참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막 이제 웃기지도 않고 웃기려고 가끔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말을 이렇게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저는 그런 그 리더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참나 육바라밀님, 좌파고 우파고 나발이고 우파 코인 터는 슈퍼챗, 니들 때문에 보수는 망했다. 저희는 별로 슈퍼챗이 터지도 않으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아까도 좀 이제 안 좋은 말을 쓰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상대에 대한 모독이나 이런 거는 블럭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네. 진짜 전재도님 말씀대로 망한 길 따라가는 문들어 정신 차려라.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민주당에서 어저께 이제 문재인이 이랬죠.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경제성장 1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1등 국가가 될 거다. 야, 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문재인이가 말하자면 신문도 제대로 안 읽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안 보겠죠. MBC만 그냥 전속으로 보나. 그리고 문재인한테 이른바 이 파일을 주는, 보고서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제목을 뽑아서 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주는 보고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막 보고서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보고서의 제목 파리만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 오, 이거 그런가 보다. 네. 자, 팀버맨님. 그래도 우리 팀버맨님 슈퍼챗 자주 쏘아주시는 분인데, 뭐, 바람일이나 그분 얘기 들으셨나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늘 들어주셔서. 저렇게 말하니까 슈퍼챗 쓰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우리 정모 때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뵙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뽑은 거죠.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선박, 올해의 경제 성장률 1위, 이런 것만 제목을 뽑으면 문재인이 여기가 해버려져 갖고, 오, 진짠가 보다. 근데 이 속을 다 들여다보면 어떤 겁니까? 지금 OECD 국가들은요, 덩치도 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초기의 방역이라든가 뭐 내지는 이런 거에서 나름대로 이 국가 규모도 작고 이러니까 우리가 선방을, 마치 문재인이 잘해서 우리 전체가 선방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이를 악물고 이걸 견뎌내고 버텨낸 겁니다. 그것도 일부 대기업들이요. 나머지 이 중소기업은 완전히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문재인은 끝까지 읽지 않는 거예요, 보고서를. 그리고 일부러 문재인 입맛에 맞게 똑같은 것이라도 양념을 막 범벅을 해가지고 MSG, 조미료로 팍팍 치고 그 다음에 당위정을 입혀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자기의 어떤 학식이라든가 자기의 공부, 배움, 인문학적인, 그 다음에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 기초 지식이 없는 지도자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건 참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대선 주자가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공부 모임을 갖고 있고 뭐 이 개인 교사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뽑으면 안 돼요. 왜? 대통령은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공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에 소소하게 뭐 게리 베커의 이론이라든가 뭐 맨퀴의 경제학 이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실물 경제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상황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시장의 자유와 시장의 권리, 시장의 힘을 믿고 있는 대통령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맨날 이렇게 그냥 열심히 메모하고 줄 긋고 그냥 파이트로 그냥 형광펜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공부가 끝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자람이 많은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무슨 경제 가정교사한테 받고 있다 이러면은 열심히 하나 봐. 참 든든해. 그거 든든한 게 아니라 허걱할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수학의 정석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부가 끝난 대통령을 여러분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이 뽑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벤틀리님께서 네, 팀버맨님 저도요. 네. 아이고 다들 그냥 성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 슈퍼챗이라는 거는 저는 액수가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후원 계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2,000원, 3,000원, 그리고 또 이제 김영선 선생님은 아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걸 주셔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우체국에서 이렇게 입금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체국에서 입금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오로지 방송만을 위해서 쓰고 커피 한 잔 이걸로 먹지 않고 커피 많아요 저희 집에.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슈퍼챗이나 뭐 이런 걸 강조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정말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나 알찬 방송을 하는지 좀 많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네, 박하하님 저도요. 크크.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 네. 자, 주홍비님께서 문은 보고 싶은 것만 딱,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줄긋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님, 문재양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국민 염장에 불지르는 말만 나온다. 네, 고은별님, 컴퓨터 보며 댓글을 읽으며 민심 파악을 좀 해라. 문통. 저도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이지고님, 냅두세요. 헛소리 계속하게. TV 팡세님, 입만 열면은 징글징글. 저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채영님, 문재인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라, 그게 나라에 도움 줄 것 같아요. 누가 아니랍니까? 네. 자,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요? 우리 리제이님이 한탄하고 계시고, 엘리자벳님, 우리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저도 자다가 깨다가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믿고 거르는, 여러분 이 리얼미터에서 나온 통계를 보더라도 어떤 일이 있느냐, 20대 그 다음에 여성들 호남에서 쫙쫙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20대에는 이 남자들은 이미 빠졌는데 여자들도 빠지고 있고, 특히 그동안에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 달림 이니 마음대로 해 문프 이러면서 열광적인 하나의 팬덤을 일으켰던 여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성들은 장바구니 물가, 그 다음에 여성들은 집. 사실 홈이라는 거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이 사냥을 하지 않고 채집을 하면서 집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 재택근무도 하고. 그런데 이 여성들이 주거가 불안해지고, 그렇다면은 내 자식들이 지금 허허벌판에 나서게 됐다. 이런 주거 불안이 엄청나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착한 것 같다 이러면서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감성적인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이제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이제 확 이제 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여성표가
쫙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요, 2달 전에 비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거의 20%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2달 전에 그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지지율이었어요. 그건 뭐 코로나에 대해서 쟤네들이 막 이미지 정치를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또 지지율이 빠졌느냐. 이 청와대 안에 하극상. 이번에 이제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떠날 때는 그냥 침이라도 퇴 뱉어주고 떠난 것처럼 이 떠나버린 김조한 수석. 그리고 노영민은 또 무능한 노영민은 남았고, 비서 어저께 3명 갈고 또 오늘 2명 갈고, 제가 어저께 3명 비서 가는 거 보고 제일 무능한 애는 윤도한인데 오늘 윤도한이도 이제 갈았더라고요. 그리고 노영민이도 청와대 안에서 쟤를 둘까 말까. 지금 노영민이가 무능하고 사고치고 이건 다 하는데 비서실장으로 데려올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영민이를 문재인이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총체적인 국정 마비 상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비서실장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뇌수입니다. 뇌수. 정권의 뇌수. 즉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대본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예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PD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독이요. 근데 지금 감독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자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망작됐다, 폭망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까 감독을 갈아야 되나? 근데 어디서 봉준호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근데 봉준호가 너무 비싸게 불러. 안 온대.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40%가 넘어가면 나라 망하는 거라고 막 얘기했어요. 진짜 문재인이야말로 조국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발설 지옥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그러는 문재인이가 지금 초과 달성해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이 여러분 45%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물러날 때쯤 돼갖고는 60%? 70%? 이러면 완전히 국가 망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서 이제 문재인은 떠날 텐데, 문재인이를 그렇게 곱게 떠나보내지 말고 우리 문재인이를 끌어내려야지 그나마 50% 그 전에서 멈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심성, 뇌물성 돈뿌리기를 하는 거죠. 매표성 돈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나라에 4번째로 우리가 줄을 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그동안의 재정 건전성을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뭐라 그러냐, 청와대에서 비상경제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요, 그 어떤 비상경제 상황에도 견딜 수 있게 아주 탄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가 다 퍼먹고 퍼주고, 여러분이 이번에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선거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의 50%가 이제 딱 좌파 정권의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재정 건전성에 먹칠을 한 채무 비율 45%의 문재인의 성적표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날이 뻔하다 이거예요. 이 민주당 것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것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문재인을 이제 씻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구중궁궐에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아주 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현장 파악을 못한다. 문재인 이러다가 확실한 레임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문재인이 이제 벤틀리님 말씀대로 감방으로 이렇게도 가겠지만은 아마 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탈당하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마치 그 노무현을 자기네들이 씹고 난리를 친 것처럼. 추미애가 지금 저렇게 과잉 행동을 하면서 내 직을 걸고 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노무현에 대해서 탄핵 찬성해가지고 막 선복을 했던 게 추미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는 그 무서운 일을 얼른 지우고서 홍위병이 되려고 추미애가 저렇게 추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이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문재인이 잘못해서 그렇다. 부동산 3법도 우리는 그렇게 과하게 밀어붙이는 거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의 욕을 얻어가면서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는 게 올해 제가 여러분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점점 나빠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약간 멈칫했다고 하지만은 코로나가 재확산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별별 정말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재확산되면 세계 경제는 또 다운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지 않으면은 너희 미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될 거야. 이러면서 트럼프가 엄포를 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좀 웃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어 배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이라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그 독자들이나 그러니까 저자들, 글 쓰는 사람들이 부자인지 아세요? 작가들이 영어로 쓰는 책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팔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책을 쓰면은 번역을 거쳐야 되고 이 판로가 굉장히 미국 책에 비해서는 넓지가 않은 거예요. 이 파는 프린티지가. 그런데 미국인들은 영어면 다 됐는데 우리 보고 중국어 배우라고? 굉장한 공포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트럼프는 미중 갈등 격화를 하면서 자기 대선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런 와중에서 문재인의 레임덕은 아마 내리꽂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재인 임기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또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오히려 문재인의 등에 칼을 꽂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